모던 C++로 동시성 프로그래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C++ 표준 라이브러리에 숨겨진 강력한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볼 거예요. 경쟁 조건이나 교착 상태 같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얼마나 안전하고 또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기기들, 스마트폰, 노트북, 저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까지 전부 다 멀티코어잖아요. 이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 엄청난 장점인데 동시에 아주 위험한 함정도 파놓고 있죠. 바로 여러 스레드가 막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위험을 어떻게 똑똑하게 피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 바로 이 경쟁 조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제 은행 계좌에 접근해서 돈을 빼가려고 해요. 순서가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잔액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프로그램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데이터를 보호할 강력한 방어 수단이 꼭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새로운 작업 흐름을 만들어내는 스테디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를 시작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건 std 트레드를 쓸 때 진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규칙이에요.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메인 스레드는 그 스레드가 자기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조인이에요. 만약 이걸 깜빡한다? 그럼 프로그램은 그냥 나 일 못해 하고 예외를 던지면서 뻗어버릴 겁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죠. 자, 보세요. 모든 C++가 얼마나 똑똑한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왼쪽처럼 조인 호출해야지 하고 매번 신경 쓰는 대신에 오른쪽처럼 REI라는 패턴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객체를 하나 만들면 생성자에서 알아서 일을 시작하고 이 블록이 끝날 때, 그러니까 소면자가 호출될 때 알아서 조인을 불러주는 마법 같은 거죠. 이러면 우리가 조인 호출을 깜빡할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외가 터져도 안전하고요. 자, 스레드를 시작하고 안전하게 끝내는 법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여러 스레드가 같이 쓰는 데이터를 이 경쟁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스티디 뮤텍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 주변에 딱 쳐넣는 거죠. 어떤 스레드가 이 데이터에 손대고 싶으면 먼저 뮤텍스라는 문을 잠가야 해요. 그럼 다른 스레드들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얌전히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딱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하게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말이죠, 문을 잠그고 나서 깜빡하고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스레드들은 영원히 기다리겠죠. 그래서 std lock guard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진짜 똑똑해서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문을 딱 잠그고 자기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스코프를 벗어날 때 자동으로 문을 열어줘요. 이게 바로 REI의 힘입니다. 절대 실수할 일이 없죠. 자, 그럼 언제 어떤 잠금 도구를 써야 할까요? 표를 한번 보시죠. 락가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상황에 쓰는 제일 간단한 친구고요. 유니클럭은 좀 더 전문가용이에요. 잠갔다가 중간에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잠그는 이런 유연한 제어가 필요할 때 씁니다. 그리고 쉐어드락은 진짜 재밌는 녀석인데 여러 명이 동시에 읽는 건 괜찮지만 누군가 쓰려고 하면 모두를 막는 방식이에요. 읽기 작업이 훨씬 많을 때 성능이 확 올라가겠죠? 자, 이제 데이터는 보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보호막을 너무 많이 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는 아주 끔찍한 녀석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스레드 A가 자원 1을 들고 자원 2를 달라고 하고 스레드 B는 자원 2를 들고 자원 2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둘 다 영원히 멈춰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냥 얼어붙는 겁니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그럼 이 끔찍한 교착 상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모든 스레드가 여러 뮤텍스를 잠글 때 무조건 M1, 그 다음 M2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만 지키도록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서로 꼬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표준 라이브러리가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stdlock 함수. 이 함수한테 잠가야 할 뮤텍스들을 그냥 몽땅 던져주면 알아서 교착 상태를 피해서 안전하게 한 방에 다 잠궈줍니다.
정말 편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잠금, 즉 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작업, 예를 들어 숫자 하나 더하는 거에까지 잠금을 거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디 어토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원자적이라는 말은 어떤 연산이 중간에 절대 방해받지 않고 한 큐에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러 스레드가 보는 카운터를 하나 올린다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바꾸는 그런 단순한 작업들 있죠. 이럴 때 뮤텍스를 쓰면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에요. STD 어토믹을 쓰면 훨씬 가볍고 훨씬 빠릅니다. 사실 스탠드드 어토믹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전문가들을 위한 메모리 순서 제어 기능에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편 시스템으로 비유하면 쉬워요. CQST는 가장 비싸고 안전한 등기 우편이에요. 모든 게 보낸 순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죠. 반면에 릴렉스드는 가장 빠른 일반 우편이에요. 순서는 보장 못하지만 속도는 최고죠. 그 중간에 Acquire Release 같은 옵션도 있고요. 이렇게 성능과 정확성 사이에서 아주 세밀한 줄타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네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레드 안전 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레드 안전 큐를 만들려면 지금까지 배운 도구들이 다 필요해요. 뮤텍스랑 락과더로 데이터를 지키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호등 같은 거예요. 큐에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빼가려는 스레드한테 어이 잠깐 멈춰 하고 빨간불을 켜줘요. 그러다가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가도 돼 하고 초록불을 켜서 잠자고 있던 스레드를 깨워주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여러 스레드가 미친 듯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가도 절대 충돌하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던 C++가 제공하는 동시성 도구들의 아름다운 협주곡이죠. 자, 오늘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해볼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RAI, 자원 관리는 컴퓨터에게 맡기세요. 둘째, 공유 데이터 앞에서는 항상 뮤텍스 잊지 마세요. 셋째, 교착 상태는 순서를 지키거나 STD 락으로 피하자. 넷째, 간단한 작업은 STD 어토믹으로 빠르게.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동시성 코드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C++가 위험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도구들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요즘 안전하다고 소문난 러스트 같은 언어 못지않게 안전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던 C++는 단순히 빠른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기까지 한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로 여러분은 모던 C++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를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스레드, 뮤텍스,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준비 되셨나요? 스테드 퓨처나 C+20의 코루틴 같은 더 세련된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복잡한 스레드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던 C++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고급 동시성 패턴들이 어떻게 우리를 콜백 지옥에서 구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우아한 병렬 코드를 만들게 해주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고질적인 문제점부터 시작해서요. 퓨처와 프로미스로 코드가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그리고 스레드 풀로 성능을 어떻게 확 끌어올리는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C+20의 코루틴이 이 모든 판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전통적인 스레딩 방식, 물론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들이 숨어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악명 높은 녀석들입니다. 스레드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데드락.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에 달려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레이스 컨디션. 그리고 끝도 없이 중첩돼서 코드를 거의 스파게티처럼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콜백 지옥까지 말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현대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C++1은 스레드끼리 결과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추상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아주 안전한 택배 서비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스레드가 내가 나중에 이 값을 꼭 전달해 줄게 하는 promise, 즉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럼 다른 스레드는 그 약속의 증표인 future, 즉 미래의 교환권을 딱 쥐고 기다리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재밌어요. 첫 번째, 한 스레드가 값을 주겠다는 프라미스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다른 스레드가 그 값을 받을 퓨처를 얻어가고요. 세 번째, 이제 약속했던 스레드가 값을 준비해서 set value를 호출하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스레드가 get을 호출해서 안전하게 값을 받아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락을 괄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 주니까요. 심지어 많은 경우엔 std async 하나면 끝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그냥 함수 한번 호출하는 걸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거든요. 정말 편하죠? 좋습니다. 이제 스레드 간에 안전하게 통신하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작업을 할 때마다 스레드를 만들었다가 없애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처럼 매번 스레드를 만드는 건 마치 알바생을 하루 쓰고 해고하고 다음날 또 새로 뽑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의 스레드풀은 정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딱 만들어 놓고 계속 일을 맡기는 방식이죠. 어느 쪽이 효율적일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바로 스레드 풀 엔진의 속살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작업 큐에 해야 할 일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워커 스레드들은 평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조건 변수가 일 들어왔어! 하고 신호를 주면 벌떡 일어나는 거죠. 마치 알람처럼요. 그럼 깨어난 스레드가 큐에서 작업을 하나 쏙 빼가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퓨처에 담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자, 이제 우리 코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읽고 이해하기는 쉬울까요? 비동기 코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20이 코루틴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루틴은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스레드를 통째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함수 실행만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덕분에 복잡한 비동기 코드를 마치 그냥 순서대로 실행되는 코드처럼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coawait는 오래 걸리는 작업의 결과가 올 때까지 함수를 잠깐 일시정지시켜요. 스레드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coyild는 데이터를 하나씩 생성해서 차례대로 보내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네,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콜백 지옥이라는 복잡함은 싹 걷어내고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주는 성능상의 이점은 그대로 다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패턴들을 많이 살펴봤네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언제 써야 하는 거지?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치트키가 될 겁니다. 간단한 일회성 작업이라면 그냥 스튜디오 ISC 쓰세요. 좀 더 섬세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럼 프로미스와 퓨처를 직접 다루는 거고요. 처리할 작업이 산더미처럼 많다? 무조건 스레드풀입니다. 그리고 I/O 작업이 많거나 코드 가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C++20의 코루틴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패턴들이 그냥 기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C++ 핵심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고수준 추상화 사용, 데이터 경쟁 회피 같은 원칙들을 그대로 따르는 가장 안전하고 현대적인 C++ 프로그래밍 방식 그 자체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골치 아픈 스레드 관리는 이제 똑똑한 프레임워크에 맡기세요. 그리고 개발자인 우리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도구들을 마스터한다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견고해질 겁니다. 자, 이제 이 멋진 도구들을 손에 쥐셨으니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챕터 14 병렬 알고리즘과 성능 최적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던 C++를 써서 여러분 CPU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한번 제대로 깨워볼 겁니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코드가 혹시 CPU의 잠재력을 그냥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요즘 컴퓨터 CPU 코어가 막 8개, 16개씩 들어있잖아요. 정말 강력하죠. 근데 우리가 짜는 코드 대부분은 그중 딱 하나만 쓰고 있어요. 나머지 코어들은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 페라리 뽑아놓고 동네 슈퍼 갈 때만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짜는 싱글 스레드 코드예요. 코어 하나만 열심히 일하고 있죠. 나머지 코어들은 뭐 하고 있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자는 거인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멀티스레드, 즉 병렬 코드는 이 잠자던 거인들을 전부 깨워서 한꺼번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잠자는 CPU를 깨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딱 한 줄의 마법, 실행 정책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 실제 알고리즘에 어떻게 써먹는지, 그리고 CPU에 숨겨진 또 다른 힘, CMD는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물론 측정 없이는 최적화도 없다는 중요한 원칙도 짚고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떻게 안전하고 빠른 모던 C++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잠자는 CPU를 깨우고 한 줄의 마법 같은 실행 정책에 대해 알아볼 시장입니다. 아니, 이 잠자는 거인을 어떻게 깨우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마법의 주문 딱 한 줄이면 끝납니다. 자, 이 코드 좀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늘 쓰던 일반적인 std 소트 코드예요. 근데 오른쪽은요? 바뀐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std execution par 이 한 줄. 이게 바로 그 마법의 주문입니다. C++ 17부터는 이렇게 코드 딱 한 줄만 추가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병렬로 코드를 실행시켜줘요. 와,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 마법 주문. 그러니까 실행 정책에는 사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시크는 시퀀셜의 약자예요. 그냥 예전처럼 순서대로 실행하라는 뜻이죠. 디버깅할 때 유용하고요. 우리가 방금 본 팔은 패러럴의 약자로 여러 코어를 써서 병렬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멀티코어의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언시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언시퀀스드의 약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CMID라는 기술을 쓰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파 언시크. 이건 파랑 언시크를 합친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원할 때 쓰는 거죠. 상황에 맞게 이 주문들을 잘 골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쓸 때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겠죠? 스파이더맨도 그랬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병렬 코드를 안전하게 쓰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사용하는 함수의 부수 효과,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당연히 스레드 세이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담을 컨테이너는 미리 공간을 다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게 좀 귀찮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약이라기보다는 안전하고 빠른 코드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만의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볼까요? 주요 병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서 CPU랑 좀 더 똑똑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accumulate와 reduce의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합계 구할 때 accumulate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왼쪽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더해 나가야 해요. init 플러스 A하고 그 결과에 플러스 B하고 또 그 결과에 플러스 C하고 이러니 병렬화가 될 리가 없죠. 반면에 reduce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너네 알아서 나눠서 계산하고 나중에 합쳐. 이게 가능해요. A 플러스 B 계산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에서 C 플러스 D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에 아주 딱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리듀스를 쓰려면 사용하는 연산이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아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죠. 덧셈은 괜찮지만 뺄셈은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병렬로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리듀스를 쓰셔야 합니다. 그럼 리듀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1단계 분할, 큰 데이터 덩어리를 각 스레드가 처리할 만큼 잘게 나눕니다. 2단계 처리, 각각의 스레드가 자기가 맡은 덩어리의 합계를 동시에 계산해요. 이 부분이 바로 병렬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3단계 결합, 각 스레드가 계산한 부분 합계들을 모아서 최종 결과 하나로 합칩니다. 분할, 처리, 결합, 이 간단한 3단계만으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std copy if를 병렬로 쓸 때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백인설터를 쓰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벡터에 푸시백을 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벡터 크기를 늘리려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걸 바로 데이터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답은 간단해요. 병렬로 copy if를 쓸 때는 결과가 담길 벡터의 공간을 미리 아주 넉넉하게 할당해 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 코어를 동시에 쓰는 법을 알아봤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최적화의 다음 레벨입니다. 각각의 코어가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CPU의 진짜 숨겨진 힘을 꺼내볼 시간이에요. 바로 SIMD입니다. 네, 바로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CPU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마트 계산대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계산은 어떻게 하죠? 물건 하나 찍고, 다음 거 찍고, 또 다음 거 찍고 하나씩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연산이에요. 그런데 CMD는 뭐냐면요. 바코드 4개를 한 줄로 쫙 붙여놓고 스캐너로 한 번에 찍 하고 찍는 거랑 똑같아요. 와, 효율이 엄청나겠죠? 특히 데이터가 많은 계산을 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럼 이 엄청난 CMD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요즘 컴파일러가 엄청 똑똑해서 알아서 코드에 CMD를 적용해줘요. 이걸 자동 벡터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장 쉽고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나는 0.1%의 성능도 놓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인트린직이라는 아주 저수준 명령어를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병렬 처리, SIMD,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얻었죠? 근데 이 무기들을 아무데나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한 규칙서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규칙, 바로 이겁니다. 측정 없이는 최적화도 없다. 성능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측정하고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C++의 바이블과도 같은 C++ 핵심 가이드라인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성능을 측정하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최적화하라. 이게 바로 모든 최적화의 시작이자 끝, 제1원칙입니다. 근데 측정을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코드 앞뒤로 시간 찍어보는 간단한 벤치마킹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캐시 문제라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결과가 완전히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전문가답게 전문 도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 벤치마크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런 전문 도구를 쓰면 뭐가 좋냐? 일단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알아서 다 피해줘요. 캐시 워밍업 자동으로 해줍니다. 결과도 그냥 딸랑 숫자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중간값, 표준편차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로 보여주고요. 심지어 알고리즘의 비고복잡도 분석까지 도와주기도 해요. 훨씬 믿을만하죠? 자, 그럼 이렇게 프로파일링 도구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단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째, 핫패스 찾기.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는 거죠. 둘째, 병목 현상 분석하기. 이 범인이 느린 이유가 순수하게 CPU 계산 때문인지 아니면 메모리나 I/O를 기다리느라 그런 건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선순위 정하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최적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이에요. 안전하면서도 빠른 모던 C++. 많은 분들이 빠른 코드는 뭔가 위험하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던 C++에서는 성능과 안전,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웬만하면 직접 스레드를 만들기보다 표준 병렬 알고리즘을 쓰세요.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측정하세요. 이럴 것 같다는 감으로 최적화하는 건 금물입니다. 셋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부수 효과나 데이터 레이스가 없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대로만 쓴다면 모던 C++는 러스트를 포함한 그 어떤 언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말 빠른 언어라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얼마나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드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엄청난 성능을 한번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이 숨어 있을 거예요.